안녕하세요.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닥터리스 피부과의 원장 이혁입니다. 오늘은 봄철에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피부 관리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봄철에 특히 건조해지는 피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볼게요. 먼저 나는 속 건조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말들 물어보시는데, 물을 자주 마시는 거 외에 그 어떤 게 몸 안에 70~80%를 유지해야 되는 물의 수준을 맞추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을 거고요. 이뇨 효과가 있는 음식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속 건조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과적인 영역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먹는 콜라겐 제품이나 먹는 히알루론산 제품이나 피부의 건강 혹은 피부 수분 상태, 피부 탄력 상태, 죄송하지만 전혀 효과 없으니까 이론도 쓰지 마세요. 그런 거에는 그 돈으로요, 맛있는 비타민C, 귤이나 오렌지나 딸기, 비타민C가 풍부한 여러 가지 음식 사서 드시고, 그런 식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우리 피부를 지키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 미스트를 뿌리면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유분 성분으로 만들어진 보습막이요, 미스트를 뿌리거나 물이 닿으면 이게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러니 미스트를 뿌릴 때는 촉촉함을 느끼겠지만 보습막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곧 건조해지면 다시 보습제를 안 발랐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보습제라는 제품들이 바로 피부에 어떤 장벽을 만들어줘서 피부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대기 중으로 이렇게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보습제예요. 미스트 뿌리고 나서 흡수시키고 보습제를 또 발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미스트만 계속 뿌리시는 분은 물을 충분히 채웠다가 다시 말랐다가 또 채웠다가 다시 말랐다가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피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주름의 단계를 얘기해 볼까요? 주름의 시작은 건조하면서 시작이 돼요. 피부가 건조하면 아주 잔주름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 주름이 더 악화가 되면 표정을 지을 때 쫙 찌그러지는 그런 주름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보고 2단계 표정주름이라고 해요. 이 상태가 또 너무 오래오래 진행되면 더 노화가 진행되고 더 건조하고 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면 마치 손금처럼 깊은 흉터 같은 주름이 돼요. 이런 주름을 깊은 주름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게 크게 봤을 때 3단계 정도의 주름 단계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주름에 대해서 얼굴의 부위별로 또 약간 달라지는데요. 얼굴을 상, 중, 하로 나눠볼게요. 얼굴의 주로 위쪽 부분에는 2번째 단계까지 진행되었던 표정주름이 주로 많아요. 그리고 이 각각의 주름에 대해서 얼굴의 부위별로 또 약간 달라지는데요. 이마에 가로주름으로 생기는 이마주름, 그리고 미간에 생기는 세로주름과 그리고 자주 웃고 찡그리다 보면 눈가에 생기는 주름, 이 3가지 주름이 표정을 짓느라 생기는 표정주름 빅3라고 해요. 얼굴 주름 얘기 다 했어요. 이제 목주름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목주름 쉽지 않거든요. 목주름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목 스트레칭을 잘하는 거, 그리고 목도 마찬가지로 보습제 잘 발라주는 거, 그런 것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원하신다면 어떤 시술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유일하게 보톡스만이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톡스를 맞으면 막 표정이 너무 어색해진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보톡스의 효과가 표정을 짓는 근육의 힘을 억제해서 표정을 못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톡스의 효과를 강하게 내면 보톡스의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도 길어져요. 반대로 보톡스 효과를 좀 부드럽게 연출을 하면은요, 보톡스가 유지되는 시간이 절반 정도로 짧아져요. 길면 6개월이고요 짧아지면 3~4개월이에요 3~4개월로 짧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어색해지는 정도도 효과를 약하게 냈기 때문에 부드럽게 나타날 겁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방법,
부드럽게 효과를 내서 자연스럽게 주름을 완화시키는 정도로 맞읍시다 라고 환자들에게 권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좀 더 자주 맞아야 된다는 불편함은 좀 있지만 훨씬 편리하게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얼굴 가운데 부분 볼까요?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게 눈 밑에 잔주름이 많이 생긴다고들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건조해서 생기는 잔주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눈을 자주 비비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잔주름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 눈밑이 좀 처지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밑은 보톡스로는 좀 어렵고요. 레이저나 고주파들을 이용해서 탄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눈밑 잔주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져요. 위쪽이나 중간은 표정주름이나 잔주름들이 많이 생기는데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이나 턱선에 있는 이런 주름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피부가 처지고 접혀서 생기는 주름들이 많거든요. 이런 주름이 이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처지는 주름은 얼굴 전체의 어떤 볼륨의 조정이 좀 필요해요. 볼륨을 올려주는 시술은 스컬프라라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주사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볼륨을 빼주는 주사는 이 지방을 약간 빼줄 수 있는 벨카이라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얼굴만 놓고 봐도 주름의 형태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이 모든 것을 탄력만 좀 좋아지면 다 모든 주름이 해결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서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 주름은 어떤 원인들 때문에 생긴 어떤 주름인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